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풍객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거고요.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요, 낚시하시는 분들 아마 아시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가시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공포에 떠시길 바랄게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풍객님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통화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오늘 풍객님께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예, 제가 감사합니다. 네. 풍객님, 근데 풍객님이 낚시를 좋아하시는 편이신가요? 여지껏 살면서 거의 낚시를 위해 살았다 해도 과언은 아니었죠. 거의 낚시광이라고 불릴 정도로 낚시왕. 광 정도가 아니라 네. 그냥 프로? 오, 아, 네, 맞다. 정식적인 프로에서 활동을 했고 인생 자체를 낚시로 살았어요. 근데 물론 이 사건으로 해서 좀 이제 뜸해지긴 했지만. 그쵸. 이렇게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이 이 사건을 겪고 난 뒤에 낚시가 조금 뜸해졌을 정도니까, 자, 일단은 우리 어디로 한번 떠나볼까요? 제가 이제 간략하게 일단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네. 제가 이 소재하고 뭐 장소하고 시간을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릴게요. 예. 이 저수지는 제가 이제 정확하게 장소를 밝히자면은, 네. 진도군 임해면에 있는 용산 저수지라는 데예요. 오. 용산 저수지이고, 제가 여기에서 추살기라죠. 물귀신. 너무나 뭐 이런 뭐 형체나 이런 모습이 아닌 너무나 가까이에서 뭐 좀 가장해서 말하면 눈가에 주름살까지 봤다? 와, 오케이. 네, 이렇게 정확하게 본 일이라 여기까지. 잊혀지지가 않고. 네, 예, 여기까지 하고 바로 네. 어떤 이야기인지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풍객이에요. 제가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일단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시들물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달 정도 됐는데 듣다 보니까 현재 무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귀족분들 중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분들은 제가 제 소개를 하면 제가 누군지를 아마 알 거예요. 오, 그 정도예요? 아니 제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예. 저희 아버님이나 집안 자체가 좀 이쪽으로는 유명한 집안이다 보니까. 아, 혹시 돌비님 진도 식김굿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이 진도 식김굿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업하고는 조금 다른 게 네네. 신을 모신다거나 아, 뭐 남의 점을 봐준다거나 뭐 귀신을 쫓는다거나 이게 소위 우리가 하는 무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집안은 그게 아니고 남의 집에 뭐 경사스러운 일이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아기가 태어났다 그러면 이 아기가 살면서 복받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빌어주는 거고요. 또 뭐 초상이 나거나 뭐 초상이 났다고 치면은 오, 이제 저 세상에 가신 분 좋은 곳으로 가게 깨끗하게 영혼과 뭐 이 세상에 남아있는 한 같은 걸 영혼적으로 씻겨드리는 행위를 하는 식김굿. 오. 예. 그게 바로 식김굿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래갖고 나는 집안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제가 저도 뭐 몰랐었지만은 그런 기운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 예, 실제적으로 이렇게 제가 눈으로 직접 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네네. 저는 항상 주위에 뭔가 안 좋은 것이 있거나 뭐 어떤 위기나 뭐 이런 게 닥치면 제 몸으로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오, 있죠. 그런 스타일. 예. 예, 이제 이런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는 어려서부터 낚시도 너무 좋아했고 뭐 이런 또 집안에서 태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이런 걸 너무 많이 보았고 또 느끼고 살아왔는데 이번은 아니죠. 2022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5월달이었고 이때 느낀 건데 저는 제가 이렇게 이런 쪽으로 겁을 먹게 될 줄은 오, 예. 제가 하던 일이 그전에는 잠수 일을 했어요. 잠수요? 물속 다이버 일을. 예. 그러다 보니까 봉사활동으로 뭐 진도군 옆에 해병전후회 사람들하고 시신 인양 작업도 하고 뭐
알고 계시는 뭐 돼지 이런 작업은 아니었고요. 아, 그럼요. 예. 예, 순수 공사로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럴 당시에 전혀 무서움도 몰랐고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거든요. 네. 안 좋은 것, 진짜 몹쓸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참 몹쓸 잡것들이었구나. 이런 게 이제 느끼고 사는 건데 근데 전혀 안 무서웠어요. 예. 전혀. 얼마 전에도 솔직히 제가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여기서 또 요 집터 귀신하고 제가 꿈에서 싸운 적이 있어요. 그런데도 안 가위 무서웠는데. 제가 이겼어요. 싸워서. 예. 그걸 오히려 제가 쫓아내고 이 집에 자리를 잡은 사람인데 이 저수지에 가서 너무나 무서운 장면을 너무나 선명하게 봐버렸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 마지막 부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전은 아닌데 제가 왜 더 무섭게 느껴지는지를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었거든요. 네. 그냥 이걸 봤다 어쨌다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었고 왜 봤다 이게 제가 나중에 생각이 나니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사연을 올리게 됐어요. 네, 근데 사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2022년 5월 달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목포에 살고 있었는데 목포에서 같이 낚시를 즐기는 지인들이 두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5월 달이면 붕어가 한참 산란철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때 기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낚시 기록을. 진짜 낚시꾼들은 기록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을 깨기 위해서 진도 임해면에 위치한 용산저수지라는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째 날 우리가 오후 한 3시, 4시? 그 정도의 현장에 도착해서 저수지에 도착을 해서 네. 저희가 추구하는 낚시는 대물 낚시라 해서 그냥 뭐 조그만 이런 붕어를 잡는 그런 손맛을 느낀 낚시가 아니고 진짜 기록을 위해서 뭐 40 이상, 50 이런 붕어를 잡기 위해서 맨날 며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낚싯대는 뭐 최대한 15대, 20대 이렇게 펴놓고 하는 낚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어마어마해요. 장비가. 그래서 그거 설치만 하는데 한 3시간이 걸려요. 예. 그래서 설치를 해놓고 간단하게 저녁을 얼른 먹고 낚시를 하는데 그날 굉장히 입질이 많이 오는 거예요. 평상시하고 다르게 입질이 잦아요. 그리고 40 이상급 되는 것도 3명이서 몇 마리씩 잡고 너무나 풍족하게 하고 보통 뱀물 낚시는 밤에 하니까 붕어 낚시는 그렇게 하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아무 탈 없이.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아침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같이 모였는데 느닷없이 같이 갔던 지인 두 분이 저 이상으로 낚시를 좋아하는 분들인데 갑자기 아침밥을 먹는데 가야 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철수를 해야 되겠다고. 제 상식으로는 낚시꾼이라 하면은 솔직히 물고기가 입질을 하고 큰 고기들이 문다 하면은 진짜 내 애기가 지금 병원에서 태어난다 해도 그 낚시터에서 안 떠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 그게 낚시꾼이에요. 예. 그런데 뭐 어떠한 뭐 정확한 설명은 안 하고 저한테 그냥 지쳤다고 할까? 얼굴이 두 분 다 지쳤다고 해야 될까?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어두운 거 있잖아요. 햇볕에 그을려서 검은 게 아니고 어두운 색깔의 얼굴. 소위 사람이 저 세상 가기 전에 그런 색을 띠거든요. 예. 저는 이제 좀 그런 걸 많이 봐서 아는데 그런 빛의 얼굴을 띠고 가야 되겠대요. 피곤하다고 집에 가서 쉬어야 되겠다고. 아 그러냐? 그럼 가라. 나는 여기서 낚시하련다. 이제 혼자 남게 되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산저수지에서 저희 형이 사시는 데가 제 고향인데 지삼면 인질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예. 거기서 약 차로 한 15분 걸리는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저희 집사람은 따라다니기 좋아하지만은 낚시터에 있는 건 별로 안 좋았고 그때 당시 밤에 좀 날씨가 찼어요. 많이 추웠어요. 그래서 텐트까지 막 칠 공간이 부족하고 이래서 집사람은 형 집에서 놀아라. 그리고 뭐 낮에 간식이나 싸가지고 낚시터로 놀러 오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형 집에 있게 하고 제가 이제 형 집을 가서 뭐 밥도 먹고 샤워도 하고 치고 하고 이제 낚시꾼들은 밤에 낚시를 하니까 이제 잠이 든 거예요. 네. 잠이 들고 한 4시, 5시경 그 시간에 일어나서 다시 이제 빠른 저녁을 먹고 이제 또 욕심 나지 않습니까? 어제 또 많이 잡았는데
빨리 가야 되겠다 해갖고 저수지로 바로 달려갔어요. 간단하게 커피 끓일 거 간단한 간식만 챙겨서. 그래갖고 가는데 저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낚시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제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내가 저 세상을 가게 되면 지옥을 갈 것이고 그 지옥은 물고기들이 막 몰려들어서 내 살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그러고 아프게 다 뼈만 남게 되면 다시 새 살이 차올라서 또 뜯어먹을 것이다. 오죽하면 얼마나 낚시를 좋아하면 이런 말을 다 하겠어요. 그런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위기가 온다거나 주변에 못 쓸 것들이 보이면은 안 좋은 기분이 들거든요. 느낌이. 네. 기분이 아니라 느낌이에요. 이건 피부로 오는 느낌. 근데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약 15분 동안을 가는데 낚시가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상하다. 문 잡것들이 또 보이려고 그러나 하고 그냥 무시하고 갔어요. 예. 그런 거 무서워하지도 않고. 그리고 낚시터에 도착을 해서 다시 이제 미끼도 정비하고 이것저것 하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약 한 7시 정도가 된 것 같아요. 네. 이제 시계는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 체감상 햇빛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7시 정도 된 것 같은데 갑자기 제가 뭔가 나타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제 몸에서. 네. 갑자기 이상한 냄새가 확 풍기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제 온몸에 닭살이 돋으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100% 나타나는 거거든요. 제 주위에 있는 거예요. 무조건.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이거 뭐지? 이런 잡것이 또 나타나는 것 같다 하고 무시하고 그냥 낚시를 하려는데 이게 도저히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 느낀 기분은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살기. 여지껏 내가 느꼈던 이 잡것들이 옆에 꼬여있네? 이게 아닌 나를 향한 살기. 저를 위한 살기를 띠는 그런 기운을 느꼈어요. 이거 평상시하고는 뭔가 다르다. 이제 긴장을 했고 근데 또 워낙 좋아하는 낚시라 포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전날 또 물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한 50에 가까운 붕어까지 잡았어요. 50이라는 그 숫자는 낚시꾼들의 꿈의 숫자예요. 근데 그 근처에 갔으니까 오늘은 더 큰 걸 잡아야 되겠다. 기록을 진짜 세워봐야 되겠다. 이런 욕심 때문에도 무섭기는 하고 무섭다? 아니요. 이건 무서운 기분이 아니고 저는 무섭다고 공포스러운 건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무서운 건 그냥 가벼운 감정일 뿐이고 순간 지나치어가는 감정일 뿐이고 공포는 진짜 이건 내가 겪을 수 있는 최고의 무서움 그게 공포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가 평상시 그렇게 겁도 없고 아무리 밤에 공동묘지를 가도 저는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인데 그 공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뭐지? 하고 안 된다. 이거 잊어버려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냄새도 나는 못 맡았다. 얼간 느낌도 없다. 나 지금 더워서 땀 흘리는 거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낚시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낚시가 집중이 될 리가 없잖아요. 계속 낚시를 하는데 이 살기 때문에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감각이라는 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무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저도 좀 무뎌졌어요. 갑자기 건방진 용기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프레시를 딱 들고 뒤쪽. 제 앞쪽은 저수지고 뒤쪽은 산이거든요. 그 산 쪽을 딱 비쳤어요. 근데 그 산 쪽에는 제 바로 뒤쪽에 조그만 밭이 있고 대나무 숲이 이렇게 있어요. 대나무 숲이 조금 있고 그 대나무 숲 안에 한 분이 계시는지 두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묘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거기 아닐까 싶어서 딱 비춰봤는데 그쪽 부분을 다 산 쪽을 다 비춰봤는데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상하다.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순간 또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또 낚시에 집중하려고 이러고 하는데 앞에를 보니까 이제 저수지 쪽을 보고 있거든요. 저수지 쪽을 이러고 찌에 집중해서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 시간이 이제는 좀 시간이 흘러서 한 8시 좀 넘었을 거예요, 아마. 어둡게 죽겠네. 완전 어둡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지만 또 완전히 훤하게 보이지는 않고 이런 정도였어요. 그리고 또 건너편에 마을이 있거든요. 바로 제 건너편에 거리상으로 한 50m 정도 되는데 저수지 건너편에 마을이 바로 붙어 있어요. 거기에 가로등이 몇 개가 켜져 있고 이러니까
잘 보여요. 앞에가 잘 보이는데 낚시에 집중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무언가가 한 15m,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예. 물 안에서 뭐지 쏙 올랐다? 순간적으로 쏙 들어가는 거예요. 뭐지? 하고 이러고 있는데 또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약 한 2, 3분 정도 흐른 것 같은데 불과 얼마 안 떨어져서 바로 그 근처에서 또 뭐지 쏙 올라오는 거예요. 동그란 게 얼른 후레쉬를 켜서 탁 봤는데 또 순간적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 근데 그때 당시는 내가 눈치 못 챈 게 하나 있는데 물에서 뭔가 움직이면은 파장이 일어나게 돼 있잖아요. 맞네요. 예. 근데 그게 없었다는 걸 전 모른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느낀 게 뭐였냐? 이거 수달이다. 수달이 보통 낚시꾼들이 낚시하고 있으면은 몰래 다가와서 이 살림망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림망을 다 뜯어놓거든요. 근데 그거다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는데 기분이 갑자기 또 막 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예. 잠시 잊어버렸던 그 살기 또 그게 느껴지면서 냄새가 더 짙어지는 거예요. 분명히 내 옆에 뭐가 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보여야 될 텐데 보이지는 않고 아무리 산 쪽에 후레쉬를 켜봐도 안 보이고 그렇다고 뭐 동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 냄새라는 것은 어떤 냄새라고 어떻게 내가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고기 썩는 냄새 혹시 돌비님 아세요? 아, 그런 느낌이구나. 물 비린내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로 어떤 냄새라고 표현을 못 하겠어요. 저희는 그냥 보편적으로 물비린내, 뭐 비린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냄새 향 자체가 고기 썩는 냄새 플러스 뭐 시골에 가면은 그 옛날 재래식 그 밭에 뿌리는 거름 뭐 인분이나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만든 퇴비용 거름 이거 플러스 뭐 진짜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 냄새의 향은. 예. 그런 냄새인데 강하게 느껴지면은 그건 분명히 가까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몸에서 식은땀이 났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인데 이게 뭘까. 슬슬 이제 공포감이 없어지고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안 보이니까. 차라리 보여버리면 때려 죽이든 살리든 너 죽고 나 살든 어떻게 하겠는데 뭘 보여야지. 그래서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다시 정신을 내가 차려야 되겠다. 예. 다시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해서 뭐 아까 커피랑 뭐 간단한 간식을 가지고 왔다 했잖아요.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의자 뒤에 파라솔을 꽂아요. 낚시용 파라솔을.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슬이랑 낚시말하고 물건들을 놔두거든요. 낚시 가방이나 뭐 이것저것. 그 이제 의자 뒤쪽으로 가서 커피 한 잔을 따뜻하게 이제 끓여서 마셨어요. 마시고 이러고 다시 의자에 앉아 있는데 이제 낚시에 집중 한번 해보자. 또 사람이 또 간사한 동물이다 보니까 또 뭐 한 잔 또 따뜻한 게 들어가니까 또 마음이 좀 약간 편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낚시에 집중하자 하고 이러고 딱 앞에를 집중하고 있는데 또 입질도 없네? 근데 문제는 입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제 아까 그 거리보다 가까워졌어요. 뭐 제가 약 몇 미터 하고 표현은 하지만은 저 있는 데서부터 약 10미터 물 쪽에서 무시 둥그런 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렇게 쏙 올라갔다 쏙 숨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슬로우 비디오로 쑥 올라오는 거예요. 쑥. 이것도 너무 빨라요. 슥 이렇게 올라와요. 근데 뭐지? 이렇게 얼핏 봐서 수달 머리로 보기는 너무 큰 거예요. 수달은 머리가 커봐야 성인들 주먹 크기 한 2배? 그 정도밖에 안 돼.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냥 의자에서 앞으로 이렇게 허리 숙인 자세 있잖아요. 이러고 보고 있었어. 보고 있었는데 사람인 거예요. 100% 여자고요. 네. 그때 당시 이제 목까지만 물에 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목 있는 데까지 머리가 길었고, 물론 이제 그 속으로는 더 길겠죠. 눈, 코, 입 똑같고, 뭐 귀종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뭐 눈이 시커맸네, 눈이 없었네, 뭐 이러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본 것은 그게 아니었고 그냥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무섭기보다는 신비함? 잠깐 동안의 신비함. 뭐지 하고 그냥 뚫어져라 보고 있었어요. 그 잡고 또 나를 보고 있고 나도 보고 있고 서로 그냥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말도 안 나오고.
근데 제가 좀 뭘 하면서 움직여 보려는데 가위 눌리면 못 움직인다잖아요. 근데 저는 현실에서 못 움직였어요. 제가 눈을 감으려고 해도 안 감겨요. 우와. 뭐 손가락 하나를 깜빡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거기만 보고 있어야 돼. 강제적으로. 누가 제 머리를 이렇게 꽉 잡고 눈을 억지로 이렇게 뜨게 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게.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아니 진짜 미치는 거죠. 솔직히 사람이. 근데 모습은 완전 사람인데 물속에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솔직한 말로 사이코 아니면은 아무리 초저녁이지만 밤중에 더군다나 여자가 예. 그러고 있을 리는 만무하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사람이 아니죠. 예. 그런데 그러고 있어요. 계속 보고 있었어요, 서로. 그래가지고 이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는지 뭐 시간을 볼 수도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것 또한 이제 좀 적응이 된 거예요. 예. 시간이 몇 분 지나다 보니까 말을 걸어보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그 귀신한테요? 예. 예. 제가 그래서 대놓고 그랬어요. 당신 누구냐고. 넌 누구야? 왜 거기서 그러고 있어?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 그런데 대답은 안 해요. 대답은 안 하는데 웃더라고요. 웃는데 소리 나지 않는 그 미소? 미소인데 그 진짜 잔인한 미소 혹시 아세요?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진짜 연기 잘하는 배우들이 소리 없이 시간이 이렇게 웃는 장면. 사람 해할 때 웃는 장면. 예. 그런 장면으로 얼굴이 바뀐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우리 만화에서 보면은 뭐 눈에서 빛이 나네, 살기가 뭐 튀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살기가 입하고 눈에서 딱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예. 참 미치겠더라고요. 미쳐. 이게 그 현실 공포감이란 게 너무나 크게 느껴지고 있는데 이게 또 그러고 씩 웃으면서 가만히나 있으면 다행이겠는데 그 자리에. 예. 이것이 또 서서히 저한테 다가와요. 빨리 오는 것도 아니에요. 차라리 빨리 오면은 매도 빨리 맞는다고. 그러면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서서히, 진짜 서서히 다가오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내가 거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물의 파장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걸 눈치를 챘어요. 이게 걸어오는 게 아니라 미끄러져서 온다고 표현을 해야죠. 미끄러져서 오는데 이제 가까이 오면 올수록 수면은 더 낮아지니까 수심이 아무래도 낮아질 거 아닙니까? 가해로 나오니까. 그러니까 점점 형체가 더 보이긴 하는데 전혀 파장이 없는 거예요. 물에. 그냥 천천히 슥 하고 오는 거예요. 저한테. 이게요. 저 또한이 아니고 솔직한 말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뭐 천벌 받았을지만은 돌아가신 서산대사가 거가 계셨다 해도 아마 놀랬을 겁니다. 예. 무서웠을 것이고. 근데 이 쓱 다가오는데 도저히 이제는 못 버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망을 해보려고 예. 온 힘을 다해서 탁 의자에서 일어섰는데 제가 넘어져 버린 거예요. 발이 걸려서. 예. 그 자리에서 넘어가가지고 딱 일어섰는데 다시 넘어졌다 일어나는 시간이 뭐 순간적인 상황이라 뭐 얼마나 걸렸겠습니까? 길어봐야 1, 2초? 이 정도인데 그 순간에 그 천천히 제 앞으로 다가오던 것이 제 앞에 진짜 멀면 2m, 아주 멀면 가까우면 한 1m 이 정도 거기에 떡하니 서 있어요. 제가 거기서 너무나 정확하게 봤어요. 이 얼굴을. 머리카락은 허리춤까지 긴 여자였고 눈은 일반 사람 눈이에요. 눈동자도 있고 똑같아요. 근데 30대 후반에서 40대 많이 먹어봐야 중반? 예. 그건 이제 이따 내가 내용을 말씀해 드릴 건데 그런데 코 있잖아요. 코가 혹시 돌비님 그 옛날에 해골 있잖아요. 해골. 만화 영화에 없구나. 해골. 코가 있어요. 예. 있는데 이 뭐랄까 이 뼈 있는 부분 코 뼈 있는 부분 말고 그 밑에 살 있잖아요. 코 끝부분. 그 살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리고 위에 입술 있잖아요. 아래 입술인데 위에 입술 또한 없어요. 그리고 이 모양새를 설명을 하자면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뭐 어떤 차별을 두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위에 입술은 없고 코하고 남은 살하고 이렇게 인중 부분이 이렇게 붙어 있다. 아, 예. 그러면서 앞니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모양으로 보면 삼각형이 돼 있겠죠, 입이. 예. 근데 그 모습은
그것도 내가 이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모습이니까. 똑하니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제 앞에. 일어나는 순간에. 그 순간에 제가 그 낚시 자리에서 제 차 있는 자리까지 약 한 50m 거리예요. 그게 좋은 길도 아니고 그때 당시 진짜 모내기를 하기 위해서 논에다 물을 가득가득 채워놓는 상태예요. 네. 그러면 굉장히 그 논둑이 미끄럽거든요. 그래서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평상시 같으면 제가 또 육상을 했고 육상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달리기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한 2번 미끄러져서 넘어졌지만은 진짜 말 그대로 뭐 1분도 안 걸릴 거리를 체감상 10분 이상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뭐 쫓아오는지 마는지 볼 겨를도 없고 그걸 어떻게 봐요, 무서워서. 그래갖고 어떻게 뭐 내가 차에 탄지 모르겠어요. 차에 탔어요. 어떻게 됐든 차에 탔어요. 타갖고 시동을 걸자마자 네. 진짜 말 그대로 풀 악셀을 밟기 시작하는데 그 좁은 농로에서 진짜 제 차 바닥이 뚫어질 정도로 세게 밟았어요. 제가. 네네. 그 정도로 세게 밟아가지고 그 자리에 차 있는 자리에서 마을까지 가는 거리가 저수지를 뺑 돌아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약 한 1km 정도 돼요. 1km 정도를 가는데 어떻게 간지도 기억도 안 나고 갔어요. 마을 쪽까지 가고. 근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인간이라는 게 이상한 것이, 이게 인간은 의심의 동물이고 호기심의 동물이란 말씀 들어보셨죠? 아, 그럼요. 느닷없이 그게 또 발동이 돼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뒷을 돌아봤어요. 이렇게 예. 뒷을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차에 다행히. 내 차에 타 있을 줄 알았어요, 따라와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으니까, 내가 겪어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내 낚시 자리가 이제 저수지를 뺑 돌아서 와서 1km지만은 바로 직선 거리로 보면은 실상 한 50m밖에 안 돼요. 그 마을에서 제가 낚시한 자리가. 네. 근데 산 밑이긴 하지만은 이러고 보니까요, 걔가 거기 서 있어요. 서 있는데 뭐 말을 하는지 어쩌는지는 이제 거리상 멀어서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았지만 딱 내 눈에 정확하게 들어온 행동이 하나 딱 있어요. 예. 저한테 오라고 손짓하고 있어요. 일로 오라고? 예. 아, 근데 내가 얘기 중에 중간에 하나를 빼먹었네요. 얘가 그 전에 나한테 말을 한 게 있었어요. 뭐라고요? 걸어오면서. 차라리 다가오면서, 걸어온 게 아니라 다가오면서 뭐 어떠한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들어요. 뭐 진짜 외계인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더라고요. 근데 딱 한마디 알아들었어요. 너 나랑 같이 여기 있자고. 그 말은 명확하게 제가 들었어요. 명확하게. 그래가지고 도저히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그런 무게감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뭐 도사다 해도 이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대로 차를 타고 우리 형 집에까지 가는데, 우리 형 집까지 가는 거리가 시간이 약 15분 정도 걸려요. 근데 뭐 시간은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죠. 예. 한 8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얼마나 때려밟고 가버렸는가, 차를. 그래갖고 집에 딱 형 집에 앞마당에 차를 대고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형이 이제 그 식기민굿을 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뭐 형수도 마찬가지지만은 국악을 가르치는 사람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무업을 하시는 소위 말하는 무당분들이 형한테 배우러 많이 와요. 오, 그렇겠네요. 예, 가락도 배우고 뭐 어쩌고 하면서 마치 또 그날 또 와 계시더라고, 한 분이. 창원에 계시는 선생님인데 저보다 한 살 더 먹은 분인데 저하고도 엄청 친해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친하고 저희 집 자체하고 다 친해요.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보니까 뭐 형수랑 형이랑 해서 이렇게 맥주 한잔 먹고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딱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저희 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낚시 안 하고 웬일로 이러냐? 술 먹는 줄 알고 뭐 술 고팠냐? 하고 하는 거예요, 농담 말을. 그러니까 아니 형, 그게 아니고 내가 전에 말했던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했어요, 형한테. 예. 이래 해서 이렇게 돼서 지금 이 시점에 내가 여기 와 있다 하고 하니까 형이 저한테 하는 말이, 저희 형도 부적도 쓰고 테마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 저보다 더 강해요. 근데 저희 형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도 너 들어오는데 비린내 나더라. 이리 와 앉아.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형 앞에 이렇게 양반 자세로 딱 앉게 하고
뒤에서 뭐 내 머리를 만지고 뭐 어깨도 만지고 등에 이렇게 톡톡 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3분? 뭐 그 정도 혼자 무시무시라 하더라고요. 그게 뭐 불경인지 불경은 아닌 것 같았고 불경이면은 뭐 테마의식에 사용하는 뭐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어떤 이상한 말을 막 하더라고요. 뭐 주문 같은 걸 막 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툭툭 치면서 됐으니까 일어나라. 이제는 잊어버려라 그러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금방 또 잊어버려. 단순한 놈이 단순하다 보니까 금방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자고 그 다음날 그 장비가 상당히 고가거든요. 그러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때 당신은 당연히 뭐 목숨이 더 중요한 거니까 버리는 거지만은 이제 상황이 변했는데 아침이니까 가지러 갔어요. 또 철수를 하려면 뭐 설치한 시간보다 오히려 더 걸리니까 또 몇 시간 철수해서 가져오려고 갔어요. 그때 이제 간 게 저희 형도 가고 저도 가고 형수도 가고 그 무당쌤도 가고 네. 갔어요. 한번 보자고. 실상 그 다음날 저희 형이 그 자리로 합류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낚시 자리로. 예, 어차피. 저희 형도 낚시를 엄청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한번 가보자 하더라고. 그냥 갔어요. 같이 갔는데 제가 그 자리를 봐서 느낄 때도 저는 이렇게 좀 느낀다 했잖아요. 네. 특히나 자리 같은 거 엄청 느껴요. 저는 안 좋은 자리 이런 거. 근데 그 자리가 형도 그렇지만은 그 무당쌤도 그러더라고요. 귀신 터다고. 딱 저 터가 기다. 모이는 자리다. 아무리 고기 문다고 저런 데다 자리 잡았냐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뭐 그거 다 이겨먹는데 요놈한테만 내가 졌네 이렇게 웃으면 넘겼어요 그냥. 근데 이제부터 제가 느끼는 공포감이 제가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잠수부 생활을 했었어요. 맞죠. 예. 올해는 안 했지만은 천도라는 데에서 잠수부 생활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나가고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 저수지에 그때 한 20년 전의 일이에요. 네. 20년까지는 안 될까?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그 정도 된 사건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저수지에서 어떤 여자분이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저수지에서.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이제 해병대 전후에 그분들 중에 이제 잠수를 하시는 분도 많이 있었지만은 몇 분 네. 계셨지만은 경험이 없고 이렇게 뭐 별로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잠수에 대한 기술도 가르쳐주고 같이 봉사활동도 나가고 이런 때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저는 뭐 해병대는 아니지만은 같이 이제 참석을 해서 그 저수지에 이제 인양 작업을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호흡이 길어요. 아무래도 기술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있다 보니까 호흡이 아무래도 더 길다 보니까 우리가 내고 들어가는 공기통 일명 렁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렁의 사용 시간이 아무래도 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계속 그 공기가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저수지를 찾고 다녔어요. 뱅뱅뱅 이리저리. 우리가 이제 그런 탐색을 할 때 이거 전문 용어인데 줄 탐색이라 해서 가운데다 기둥을 묶거나 박거나 해서 줄을 딱 묶어요. 그래서 물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 한 1m면 1m 뭐 이 정도 떠요. 네. 왜냐하면 바닥에 너무 붙으면 뻘이 일어나요. 흙먼지가. 그래서 시야가. 예, 그렇지 않아도 안 보이는 저수지인데 그것까지 일어나면 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약간 떠서 움직이는 거예요. 대신에 사람 신체가 너무 직설적인 표현인데 혹시 이제 사람이 안 좋은 선택을 하거나 어떠한 뭐 사고가 났거나 해서 이제 물속에 계신다. 네. 그러면 혹시 어떠한 자세로 계시는지 아세요? 엎어져 있지 않을까요? 열의 9은요 엄마 뱃속에 있는 자세로 있어요. 웅크려 있다라는 건가요? 그럼요. 오. 제 이제 이 경험이다 보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웅크려 있어요. 열의 9은. 뭐 어디에 뭐 크게 다쳐버리지 않거나 뭐 어디가 잘려나가지 않은 이상에는 그렇게 웅크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들어가면 혹시나 계시면은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예. 잡으면 쏙 빠져버리니까 오래되면은 이렇게 떠받쳐 올리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탐색을 하고 있었고 예. 그래갖고 제가 약 한 2시간 가까이를 써요. 2시간 가까이 쓰고 이러고 못 찾고 나왔어요. 물 밖에 나와서 보니까 아니 웅성웅성 다 모여있더라고요. 막 울고 불고 난리고 예. 사람들이 유가족들이라고 해야죠. 그분들이 울고 불고 난리고 들어갔던 참수부들이 다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거기 제가 육안상으로 봤을 때는 그 묵념?
예. 묵념하듯이 이렇게 앞에다 손 모으고 다 경건한 자세로 서 있더라고요. 뭐지? 찾았나? 가서 보니까 벌써 그 나무 상자에 들어가 계시더라고. 근데 얼굴은 못 봤어요. 얼굴은 못 보고 몸 쪽으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물속에 들어가고 오래 계시면은 배에 가스가 차니까 네. 배가 이티같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고, 대개는 옷을 벗거든요. 저 세상 가시기 직전에 옷을 벗어요. 어떠한 이유인지는 저는 몰라요. 근데 대개는 옷을 다 벗는데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 근데 그 옷이 어떠한 옷이었냐? 원피스예요. 원피스인데 아이보리색? 약간 누런기 나는 하얀색? 이런 색인데 조그만 꽃이 막 수없이 박혀있는 그런 아이보리색 원피스예요. 예. 그때 봤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현실, 어제 있었던 이 얘기로 돌아오자면 네. 바로 그분이 어제 봤던 그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상 오늘 제가 장소와 이걸 밝힌 겁니다. 왜냐하면 2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어제 다시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어제뿐이 아니고 계속 나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저수지가 꼭 한 번씩 가끔 잊어볼만 하면은 그런 일이 터져요. 아, 귀신을 먹겠다.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떠한 안 좋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 전혀 사고가 나지 않을 장소에서 사고가 나서 어떻게 됐다는 둥? 누가 뭐 말 그대로 뭐 자식들이 속색이니까 뭐 어쨌다는 둥? 뭐 저녁에 일하러 간 사람이 안 보인다는 둥?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떠한 핑계는 꼭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은 핑계는 있는데 거기서 꼭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이 모든 사건을 제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이것이구나, 그런 느낌? 아, 같은 존재구나라는 걸 느끼셨구나. 걔가 그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느껴지는 것, 그런 것들은 힘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물론 저수지니까 동물도 많고 뭐 멧돼지도 많고, 그거 하나 내가 말씀해 드릴게요. 동물이 많은 산 있잖아요. 유독이 동물이 많은 산, 거기에는 귀신도 많습니다. 동물이 많으면 귀신도 많다. 그러면요, 이유가 왜일까요, 그게?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오. 이유는 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네. 대체적으로 저도 뭐 느낀 게 많고, 동물 혼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일반적인 무서움이 아니라 사람 심리적으로 어떤 상황, 저 같은 경우는 이 동물 원혼이란 게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떠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러면 잠깐만. 일단은 그 저수지에서 분명히 그 여자가 그때 인양을 했던 그 여자와 동일인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도와줬는데 그래서 제가 왜 너무 그런 무서웠던 걸까? 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도와줬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그것이 그 몹쓸 것이 어떠한 말이나 했고, 그 말은 했지만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냥 너 나랑 같이 있어, 이게 아닌, 네. 내가 억울해, 이러니까 나 좀 어떻게 해줘, 이런 거 말을 했으면 알 텐데. 예.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이 가서는 필요가 없다, 건너가서는 필요가 없구나, 건너가기 직전에 어떠한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 맞네요. 건너가기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요. 예. 맞네요. 그래서 귀신들 나올 때 보면은요, 자기가 저 세상 가기 전에 직전에 입고 있었던 옷 입고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또 느끼기에도 네. 그렇고 보기에도 맞죠. 그렇고. 원래 죽기 직전에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제 한이 있으면 그 한으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풍객님이 진짜 너무 섬뜩하게 표현을 잘 해주셔가지고 자세하게 또 표현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게 뭐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자세히 표현을 해주시면 장점이 뭐냐면요. 저희 사파가님이 그릴 때 좀 더 참고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귀신을 봤어요, 이렇게 하면 상상해서 그려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겼고 어떤 모습이었고 어떤 식으로 다가왔고 이런 거를 자세하게 또 표현을 해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가까이에서 봐버렸으니까. 그러니까요. 서로 계속 눈싸움은 아니었죠. 제가 졌지만은 어쩔 수 없이 쳐다봤지만은 너무 가까이에서 뭐 부정할 수 없이 봐버렸으니까. 이야,
어쨌든 풍객님이 오늘 낚시의 이야기로 등장을 네. 해주셨지만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을 거라고 저한테 또 이야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 3파가 저는 육해공이 다 가능해요. 아, 올라운드가 거의 대부분 가능하신 분이네요. 보니까. 네, 원체 익스트림한 거 그런 걸 또 즐겼고 네네. 태어난 것 자체가 그렇게 태어났고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그때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었고 참 웃기는 일이었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 겪었던 일들이나. 근데 저는 이제 대체적으로 어렸을 때 것은 그냥 무시하고 제가 최근에 겪었던 거, 근 뭐 3년 안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거, 말 한마디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누구다 하고 밝혔고 우리 집이 네. 어떤 집안이요 오, 하고 기종들께 밝힌 이유가 그거예요. 자신감이죠, 이게. 예, 아, 맞습니다. 그럼요. 어, 당연하죠. 자, 오늘 풍객님께서 너무 또 듣기 힘든 그런 공포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또 레전드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나타났습니다. 네, 풍객님이라는 또 레전드 시참자분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정도 겪었습니다. 이걸로 시작을 할게요로 이제 등장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저한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있으니까 차근차근 또 귀족님들에게 들려드리겠다라고 또 말씀을 해 주셨던 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지는 같이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용산 저수지, 지금은 어떨지 몰라요. 거기서 무조건 귀신이 나온다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겪었던 거는 틀림이 없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어디든 용산 저수지든 아니면 어떤 저수지든 간에 항상 낚시할 때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